여기는 상당히 묘한 건물이에요. 일본은 맨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파트랑 빌라의 중간 단계로 보면 될 것 같은 건물인데 이번 사건의 범인과 피해자가 둘 다 이 맨션에 삽니다. 사건은 2014년 3월 3일 오후 11시 34분에 일어났어요. 치바현 가시와시에서 집에 가던 여성에게 웬 남자가 말을 걸어요. 실례합니다. 조또 마떼 막 이래. 검정 옷을 입었고 모자랑 선글라스를 쓴 상태였는데 지금 밤 12시 다 돼서 이런 차림으로 여자한테 말 걸면 남자가 같은 남자라도 겁나겠죠. 그래서 이 여자도 도망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뛰어서 금방 따돌리긴 했어요. 이 새끼 정체가 뭘까? 일단 이름이 타케이라는 새끼고요. 지나가는 사람들 상대로 지금 강도를 저지르고 있는 거야.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잖아. 이 돈으로 뭘 하려는 거냐? 이 새끼 좀 도라이야. 권총을 사겠대요. 권총을 산다는 건 이 권총으로 추가 범행을 이어가겠다는 거잖아요? 권총으로 뭘 할 거야? 비행기를 납치해서 도쿄에 스카이트리라고 전망대 있거든요. 여기에 비행기를 돌진시켜 테러를 저지르겠다는 거지? 그래서 지가 얻는 게 뭔가 싶지만 어차피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헛소리 망상병이야. 대체 왜 이래? 들어보니까 나름 이유가 있긴 해요. 지가 어릴 때 어렵게 살았대. 그러면서 사회에 불만이 생기니까 지 억울한 얘기 좀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죠. 이 정도 사건이면 근데 기사가 분명 크게 났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도쿄 스카이트리는 멀쩡히 있기 때문에 범행은 실패했단 얘기예요. 일단 준비 과정에서 총값 벌려고 강도질부터 시작하는 거잖아. 그것도 첫 번째 여자는 도망갔어요. 실패로 시작해. 2분 정도 지나 이번엔 남자가 나타납니다.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인데 또 갑자기 그냥 칼을 딱 들이대는 거야. 근데 이 남자가 너무 당당해. 자전거 타다가 칼 보고 뭐요? 돈이요? 이러더니 손으로 칼을 탁 쳐내고 막 엄복동 마냥 밟아서 도망가. 손을 뭐 다치긴 했는데 자전거 탔잖아요. 도망가는 여자도 놓치는 새끼가 자전거를 어떻게 따라가. 타케이가 또 실패합니다. 이 정도면 이 새끼는 그냥 접어야 되는 게 맞는데 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만두질 못해요. 다음에 지나갈 사람은 무조건 죽인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해. 그게 이 사람입니다. 31살 이케마 히로야. 이케마가 이 길을 지나간 이유는 타케이랑 같은 맨션에 살기 때문이에요. 타케이 이 새끼가 지금 강도 살인을 지 집 근처에서 저지르고 있어. 앞에서 연속 2번 실패해가지고 얘가 화가 좀 났나 봐요. 이케마에게는 더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바로 목부터 찔러 그냥 다가가서. 다짜고짜. 이케마가 뭐 대처할 새도 없이 죽었죠. 타케이가 이렇게 첫 범행에 성공하는데 이케마가 지금 죽었어요. 쓰러졌어. 내 발 밑에 있어. 그걸 보면서 하하하하 막 이래. 크게 한번 웃더니 등을 또 막 찌릅니다. 이렇게 첫 살인이 끝났어. 시간이 11시 40분. 6분 사이에 지금 3명 지나갔다는 얘기거든요. 이러면은 이게 유동인구가 없는 것도 아니잖아. 애초에 죽어단지기도 했고 뭐 잡아가 달라는 건 뭐야. 사람 찌르면서 지 옷에도 피가 많이 묻었어요. 근데 자신감이 생겼는지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을 죄다 노립니다. 근처에 세워둔 차가 있었어. 보니까 안에 사람이 타고 있더라고. 가서 그냥 또 칼 들이대면서 왔다시 방금 사람 죽였다. 살고 싶으면 돈 내놔라. 3,500엔 든 지갑을 뺐습니다. 차도 빼앗으려는데 실패했어요. 그건 또. 이러는 도중에 또 다른 남자가 운전해서 지나가다가 칼에 찔려 쓰러진 이케마를 발견했어요. 내려가지고 가까이 갔지. 타케이가 이 틈에 그 남자의 차를 타고 도망갑니다. 이 새끼 뭐 GTA 하고 있어 지금. 지금은 강도 2번 실패해 사람 하나 죽였고 정차한 차에서 돈 뺏고 다른 차 탈취까지 했습니다. 이게 10분 걸려. 순식간이죠. 이 훔쳐 탄 차로 시내 편의점 앞에 차를 버리는데 이게 살인 현장이랑 1.5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근처 호텔에서 하루 자. 이게 편의점 CCTV에 다 찍혀 있거든. 지금 차 훔쳤으니까 주인 신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3시간 만에 이 차를 경찰이 찾았는데 차 시동도 안 끄고 도망갔어요. 타케이는 호텔에서 하루 잤고 피 묻은 옷을 베개에 숨깁니다. 호텔 베개에. 그리고 택시 타고 집에 가요.
병원에 옮겨진 이케마는 뭐 이미 죽은 상태였지만 부검해 보니까 목이랑 등 여러 번 찔렸고 과다출혈로 죽었어. 최초 공격이 목인 것 같고 저항은도 없는 즉사였고. 다음날 됐습니다. 3월 4일. 얘가 타케인데 취재 나온 방송국에 인터뷰를 해요. 지금 도로에서. 현장 취재 나온 거 보고 재밌어 보였나 봐. 이 인터뷰를 2번을 하거든요. 지금 배경이 어둡죠. 이게 첫 번째 인터뷰입니다. 밤 8시. 거짓말로 막 인터뷰 지어내는데 사건 순간에 구급차 소리가 크게 났지만 나는 굳이 밖을 확인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잤다. 아침에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았다. 나는 목격자가 아니니까 TV에 내 얼굴은 내보내지 말아주라. 뭐 이런 말을 해. 근데 TV에 그 말을 하는 게 나갔어. 그러더니 9시 넘어서는 더 과감한 짓을 해요. 어떤 남자와 피해자인 이케마가 몸싸움이 있었는데 다른 인터뷰야 지금. 방송사에서 여러 군데 나왔을 테니까. 몸싸움이 있었는데 칼을 들었고 범인이 크게 웃었다. 아예 자기가 저지른 걸 얘기하는 거지 지금. 이때 뭐 또 다른 제3의 방송국도 있을 거 아니에요. 타케이 같이 인터뷰하다가 다른 방송국 인터뷰하는 사람의 말이 들리고 있는 거야. 타케이가 현장에서 차 훔쳐 타고 도망간 뒤에 쓰러진 그 이케마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거를 인터뷰하면서 듣고 똑같이 따라 말해. 그러더니 뒤에는 살을 붙여요. 자기가 범행 순간 찍은 영상이 있대. 그 경찰에 제출했다는 거지. 경찰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흘리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이거 너무 과감하잖아. 왜 이런 개관종 짓을 하나 모르겠어요. 범인이 자기랑 같은 아파트 사는 사람이면 무섭고 뭐 걱정된다 막 그런 말도 하거든. 그게 처음 해본 그 아파트고. 살해된 이케마는 같은 맨션 1층에 살았고요. 타케이가 4층에 살았대.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닙니다. 일본이 또 막 서로서로 관심 없는 사회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여기선 타케이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야. 이 새끼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제대로 안 해요. 수요일날 재활용 아닌데 막 내놓고 그래. 그래서 주민하고 막 싸우고 그래가지고 삐졌어. 그 뒤로 사건 전까지 같은 건물 사람들을 아무하고도 아는 척을 안 했다는 거야. 경찰은 이미 타케이 신상 파악했습니다. 차 세운 곳에 CCTV 있잖아. 거기 얼굴이 확인됐거든. 그래서 사건 이틀 만인 3월 5일 경찰이 이 새끼 집에 찾아갔지. 이케마 사건으로 조사를 좀 해야 되니까 임의동행을 해야 된다. 같이 가자. 이때 타케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이 미친 새끼가? 체크메이토! 이 지랄을 해. 정신감정 해야 돼, 이 새끼도. 같은 날 오후 5시 50분. 경찰이 집 내부조사 시작했고요. 여기서 흉기로 보이는 칼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얘가 확실히 용의자 신분이 되는 건데 그때 찍힌 사진이고요, 이게. 방송국 카메라 나온 거 보더니 빠큐를 막 날리더니 야후 채팅 만세! 막 이지랄을 해. 여기서 야후 채팅이 뭐냐? 지금은 없어졌어. 예전에 야후 재팬에서 운영하던 채팅 사이트거든요. 네이트온처럼 메신저도 나왔다가 지금은 종료했습니다. 집에서 대마초도 나왔고요. 정신이 이상할 만한 거야. 대체 뭐 하는 새끼냐는 건데요. 타케이 세이주. 세이주가 성스럽다라는 뜻이 있어요. 뭐 우리나라로 치면 영광이 이런 느낌인데 얘는 존나 쌍스럽지. 어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둘에 형, 여동생까지 7식구 가정에서 컸습니다. 초딩 때부터 이상했대. 6학년 때 친구 집 놀러가서 전기 충격기를 자랑한 적이 있다는 거야. 13살이. 얘가 항상 이런 걸 들고 다녀요. 어릴 때 이런 거 좋아하는 새끼들이 괜히 있긴 합니다. 괜히 성냥 나이타 갖고 다니고 애들이 가지면 이상해 보이는 물건이니까 이걸로 이제 어그로 끄는 건데 얘는 실제로 사용을 했다는 게 문제죠. 친구랑 싸우다가 화나면은 막 컴퍼스로 배 찌르고 학교에서 키우는 토끼도 목 졸라 죽인 적이 있습니다. 중학생 때는 아예 전기 충격기 들고 학교에 가. 이걸로 애들 협박하면서 돈 뺏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까 말한 야후 채팅을 시작했고 사고를 꾸준히 쳐. 친구랑 싸우다가 지 화를 주체 못해서 그 친구의 동생을 칼로 찌른 적도 있고요. 이미 초딩 때부터 이런 짓거리가 특이할 것도 없는 새끼였어요. 이 일로 소년원을 처음 가긴 했는데 초범이니까 금방 출소하거든. 근데 이제 빡센 걸 저질렀으니까 보호관찰을 좀 받아. 이 기간일 때 18살인데 지적 장애 있는 애를 채팅해서 알게 돼요.
얘를 죽이겠다. 그걸 또 투채널이라고 DC 일본판 있어. JP DC 가가지고 살인 예고글 썼다가 또 소년원 들어가고. 소년원에서 같은 방 썼던 애들 말 들어보면은 타케이가 평소엔 얌전하대요. 근데 좀 밉상이야 하는 짓이. 싫어하는 애들이 많았고 사소한 일로도 시비가 생기면은 너무 쉽게 화가 나는데 조절을 못한대. 그리고 지 스스로 주체를 못해서 무슨 짓 저지를지 모르니까 다들 싫어했다는 거지. 근데 이 문제는 이 새끼의 화내는 타이밍이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보통의 사람들과는 좀 다른 맥락에서 화를 내기 때문에 예측이 안 되잖아. 그럼 무서운 거야, 사람이. 그래서 난동 한번 부리면 또 진정도 잘 안 되고. 얼굴이 창백한 편이잖아요. 근데 화내면 이게 시뻘개진다는 거야. 그래서 소년원에 있을 때 별명이 레드맨이었습니다. 두 번째 소년원은 20살에 출소해요. 그리고 1년간 처음에 봤던 맨션에서 혼자 살다가 이번 사건을 저지른 거지. 이때 당연히 무직자 새끼라 생활보호 수급을 받았는데 이런 새끼가 뭐 돈을 계획적으로 쓰겠어요? 맨날 뭐 술 처먹고 담배 사피기 바빠가지고 항상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채팅으로 사기치면서 살아. 이렇게 돈 생기면은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아껴 쓰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문신을 해요. 미친 새끼가. 체포될 때 남은 돈이 10만 원쯤 있었대. 이런 거 봐서는 개 무계획이야 진짜. 주변에 어울리는 사람도 없고 방구석에서 채팅만 했다는 거지. 이러면 당연히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런데도 지가 이렇게 된 거는 사회 탓이래. 그러면서 기껏 하겠다는 게 비행기 테러.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이 새끼. 뒤지게 맞아야 되죠. 이 새끼가 매일 아침마다 루틴이 있어요. 일어나면은 편의점 가서 도시락 하나, 담배 한 갑, 그리고 꼴에 또 와인을 사 마십니다. 이거 들고 이제 집에 와서 도시락 까먹으면서 채팅하는 거지. 아이디가 조아쿠래요. 조아쿠. 이게 일본식 한자로 풀면은 제악 이런 뜻이야. 악을 배제하다 이런 중2병 느낌. 하루 종일 채팅만 해. 채팅하다 알게 된 사람들 말로는 타케이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대요. 마치 이런 게 어떤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었고 자기를 사회적 패배자라고 생각하면서 열등감이 심해 보였다는 거지. 무슨 인터넷 방송 같은 것도 했거든요. 이게 각종 무슨 길거리에서 연병 뜨는 부천 BJ들은 상대도 안 됩니다. 햄스터 사다가 라이터 기름 뿌리고 산채로 태우는 거를 막 생중계하고 1997년에 고베 연속 아동 살상 사건이라고 있어요. 이거 유명한데 이 범인을 존경한다 막 이지랄하고 각성제 주사 맞는다고 보여주고 이래. 같은 맨션 사는 사람들 집 열쇠 구멍에 막 순간접착제 바르고 그래요. 집주인들이 문고리 수리해도 계속 본드 바르니까 사람들 이사 가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럼 그거 찍으면서 또 낄낄대고 채팅 친구에게 만나자고 해놓고 장소에 나오면은 자기는 못 간다고 하는 몰카 이런 거 찍어서 올리고 병신이야. 이런 걸로 돈을 번 적도 없어. 그냥 사람들한테 관심 끄는 게 좋은가 봐. 사건 3개월 전부터는 공원에 나가서 길고양이 죽이기도 시작하거든요. 사람을 죽이고 싶은 욕구가 이때부터 좀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동네 할아버지가 신고를 했는데 공원에서 고양이 밥 챙겨주는 캣 그랜파가 있었습니다. 박해이 새끼가 사건 5개월 전부터 이 공원에 자주 나타났고 밥 주고 있는 자기한테 오더니 너 고양이상 가와이 데스네 막 이렇게 말을 걸었다는 거지. 그 뒤로 고양이들이 줄어들기 시작했대요. 공원에서. 사체도 보이고. 할배가 수상하니까 새벽까지 맨날 공원에 숨어가지고 누가 죽이나 지켜봤어요. 그때 나타난 새끼가 이 타케이였다는 거야. 캣 그랜파가 잡으려고 했지만 달리기를 또 잘해요. 달리기를 잘해서 그렇게 놓치나 병신이? 그 뒤로는 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 이 새끼가 고양이를 죽이는 장면이 목격된 건 아니야. 근데 근처에서 강도살인이 있었고 범인 얼굴이 공원에서 본 그때 그 새끼니까. 과거에 동물 죽인 얘기도 나오는 거 봐서는 토끼 죽였잖아. 할아버지는 이 새끼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지. 이 공원도 타케이 집에서 1km 거리예요. 왜 무슨 생각으로 자꾸 집 근처에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나 모르겠어. 보통은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안전해야 되니까. 안 그래. 확실히 정신에 이상이 있는 새끼 같아요. 그래가지고 체포해서 정신감정했지. 형사 책임 능력을
추궁할 수 있다는 결과 나옵니다. 정상이라는 거야. 바로 기소됐고요. 재판 열렸어요. 타케이가 혐의를 다 인정하더라고. 그러면서 나온 말이 총 살 돈 벌려고 강도를 저질렀고 그 총으로 비행기 납치해서 스카이트리에 돌진시키는 테러를 생각했다. 이 진술이 여기서 나왔던 겁니다. 테러의 이유는 그동안 당해온 괴롭힘과 왕따 같은 게 좀 있었나 봐요. 그리고 부모의 폭력, 차별 이런 게 억울했대요. 사회에 좀 알리고 싶었대 이런 걸. 이 새끼가 괴롭힘, 폭력, 차별을 뭐 얼마나 겪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핑계잖아. 살람이. 아니 사람을 콤퍼스로 찌르고 막 전기 충격기 들고 다니면서 애들 돈 뺏었잖아. 지 열받으면 막 두드려 패고. 지 대갈통이 불합리하게 생겨먹은 건데 뭔 사회가 문제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신감정에서 정상 나왔지만 재판에서는 계속 타케이의 정신상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변호사 입장에서 이거 말고 물고 늘어질 게 없어. 답이 안 보여. 그래서 타케이를 진찰한 정신과 의사 2명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이 사람들 소견은 타케이를 정상범이라고 진단은 했지만 사건 순간의 판단 능력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야. 일시적으로 떨어진 순간일 수도 있다. 예전부터 동물 학대나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한 게 꼭 인격장애에 의한 병이라고는 할 수 없고 성격의 한 종류 범위에서 반사회적이고 범죄를 긍정하는 경향이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이런 성격은 잦은 음주를 통해 두드러졌을 것 같고 원래 좀 위험한 새끼인데 술 때문에 증폭됐다는 거지. 근데 검사는 이걸 인정하면은 심신미약이 반영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건 순간에 판단 능력이 떨어졌어도 그 정도가 정신의 문제일 만큼은 아니다. 범행 동기는 생활이 곤란해서 저지른 강도살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의사의 증언을 활용해야 되는 변호사는 판단 능력이 떨어진 원을 조현병이라고 주장했어요. 사건 1년 전부터 타케이가 정신과 다녔고 집에서 채팅만 한 게 정신적인 문제로 인간관계를 쌓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지. 그래서 비행기를 납치해 스카이트리 테러한다는 망상도 조현병에 해당되는 거래요. 재판은 검사의 승리로 끝납니다. 구형대로 무기징역 나왔어요. 선고될 때 타케이 이 새끼 또 뭐 했게? 아까 경찰이 찾아오니까 체크메이트 또 했잖아. 재판에서 이번에 무기징역에 처한다. 물개박수. 막 이러면서 또 검찰에게 빡큐 날리고 님들에게 사형 권한이 있으니까 억울하면 사형 때려보셈! 해보셈! 못하지? 이지랄 해가지고 퇴장당했어요. 재판받다가. 참 희한한 새끼인 게 재판에 탱크탑 차림으로 나온 적이 있대. 문신을 자랑할 생각으로 그렇게 옷을 걷었나 봐. 그리고 재판에서 계속 죽여달라고도 했습니다. 자기는 유족이랑 피해자에게 사죄할 생각 없고 나가면 또 살인을 할 거래. 근데 무기징역 나오니까 예전에 툭하면 연병 떨던 그 습관이 나오는 거죠. 화나니까 주체가 안 돼서 이러는 거란 말이야 이게. 화가 난 건 판결에 불만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럼 진짜 죽을 각오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항소했습니다. 당연히 기각되면서 무기징역 확정으로 끝났는데 이 새끼가 억울하면 좀 화를 내는 스타일 같아요. 누구나 억울하면은 화 나죠. 문제는 조절이 되느냐는 겁니다. 이 화를 내느라 새로운 문제를 만들 정도면 그건 병이야 이 새끼처럼. 그런 병이 있던 새끼의 사건이었던 거죠.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새로운 사건 준비해서 오겠습니다.